2003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할 때 공복혈당이 140이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기준이 6.5인데 저는 7.2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영탁교 꿈꾸는 자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 문국장 따라하기라는 책을 쓰신 문용휴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용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남 순천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헬스장에서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다시피 책도 한 권 펴냈고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식단도 완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신 분입니다. 작가도 되시고 정말 지금 제2의 직업으로 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5060 분들에게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책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도 굉장히 좋으시고 건강미가 찰찰 얼굴에 광채가 이제 돋는데요. 지금 이제 몸이 좋으신데 어렸을 때는 정말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얼마나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정말 허약 체질이었고요. 네. 맨날 비실비실했고 네. 또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싫어했던 교과목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입 체력장에서 대부분 20점 만점을 받았는데 저는 겨우 18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30대, 40대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고서 좀 운동하신 거예요? 2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네. 예. 어떤 운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좀 건강해지겠지 해서 네. 학교 운동장을 혼자서 달리기를 하다가 운동장 안에서 축구 동호회가 아침에 이렇게 네.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축구하다가 다리가 불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리 치료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테니스를 또 시작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둘이 테니스를 했는데 네. 집사람이 햇빛이 싫다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또 헬스로 바꿨습니다. 헬스로 바꾸신 건 몇 살? 40대가 넘어서였죠. 이제 처음에 그럼 20대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는 이제 체력을 좀 기르고 싶어서. 예.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당뇨를 진단 받으셨더라고요. 이 당뇨를 이제 언제, 어떻게, 얼마의 수치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통, 알레르기, 그 다음에 어지럼증, 네.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20대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 30년을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2003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할 때 공복혈당이 140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운동하고 배가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은데 뭐가 잘못됐겠지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우연히 다른 일로 병원에 갔다가 당뇨 측정을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기준이 6.5인데 저는 7.2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약만 잘 먹고 수치 관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약은 계속 이렇게 처음에 250ml에서 500, 700으로 늘렸는데 불구하고 혈색소가 7.9가 나왔어요. 더 올라간 거네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지금 약간 당뇨 있는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5060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게 수치가 줄어들었고, 왜냐면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수치, 당뇨 수치는 이제 공복일 때 100이 이제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이 기준인데 140. 그리고 예. 이제 당화혈색소는 6.5가 기준인데 7.2가 나왔다. 예. 약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7.9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약을 안 드시는데도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당뇨를 나게 된 배경이 저 동생 장모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데 60이 넘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네. 나도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네. 공부를 해보니까 고혈압이든 당뇨 등 네. 고지혈, 네. 치매, 암, 이 모든 만성 질환이 네. 원인이 대동소이했고 치료 방법도 거의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네. 이렇게 잘 하면은 혈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병들이 혈관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잘하면은 기적과 같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도 그랬지만 약 먹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이 말에 현혹되면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올바른 식습관, 네. 꾸준한 운동, 네. 그리고 약은 보조적으로 먹다가 네.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헬스장에 와서 네. 이런 경험을 맛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후배들도요. 그러니까 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해서 당 예, 수치 예. 정상으로 돌아온. 약을 끊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올바른 식습관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중점 사항은 아주 많습니다만은 네네. 정말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네. 식사법, 네. 최고밥 식사법, 네. 그 다음에 공복수면, 네. 나쁜 쓰레기 음식을 안 먹기.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 최고밥 식사법입니다. 네. 혈당 지수 낮은 음식부터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채소인데요. 다양한 칼라 푸드를 먼저 먹고 네. 다음에 육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 식품,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두부와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흰 쌀밥이 아닌 네. 현미 잡곡밥을 조금씩 네. 순서대로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네. 혈관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빨리 유입되는 게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이고 네. 채소와 같이 낮은 것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네. 네. 예. 그래야 혈당 지수가 상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고밥 식사법이라는 게 딱 밥상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밥상을 생각을 해볼게요. 밥이 있을 거고 국이 있을 거고 뭐 나물도 있을 거고 김치도 있을 거고 뭐 고기도 있을 거고 생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밥 식사법 따르면은 처음에는 그냥 채소만 먹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예. 뭐 채소 한두 번 먹고 뭐 밥도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요. 채소 먼저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만 고기 먹고, 예. 그다음 밥을 먹는 거예요. 따로따로. 예. 정말 그렇게 드세요? 저도 그렇지만 네. 순천시청 공무원들은 이렇게 먹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요? 예. 제가 시청의 회의석상에서도 직원들을 강의를 통해서도 이걸 계속 전파했고 네. 작년에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네. 저는 그 도시락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제가 주문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막상 먹어보고 다 좋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전파가 되고 네. 많은 직원들이 특히 식당에 가면은 채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칼라푸드한 채소를 네.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실제로 이제 드시는 도시락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이제 순천에서 오면서 네.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게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심 때 이걸 먹었고요. 네네. 저녁 때도 제가 공항에서 이걸 또 먹을 겁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꽃밭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색깔이 다양해서. 예. 네. 그럼 이거를 다 드시고, 예. 그러면 이걸 다 비우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갖고 온 현미밥을, 고기를 먹고 식당에 가면은 고기 같은 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달달한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소스는 별도로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 소스는 저는 안 먹습니다. 가급적 그런 생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예. 삶아서 먹죠.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 또? 예. 그렇구나. 그 이제 실제로 또 뭐 책에서 보니까 또 그런 말씀 아까도 나눴지만 그 우리가 이제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를 먹어라. 예. 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현미만 먹어도 이거 백미를 현미로만 바꿔도 당 수치가 내려가고 뭐 그거를 닦고 뭐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 나왔었고 예. 책도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저는 다 해봤죠.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현미로 먹는 것이 네.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미 이 겉에가 네. 다 있는데 네. 이걸 전부 벗겨버리고 네, 그렇죠. 그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은 당 지수가 아주 높아요. 네. 이 현미를 먹으면은 수치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네. 현미를 먼저 먹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현미도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비빔밥도 그렇게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현미도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다. 예, 그러니까 현미만 먹으면 다 나을 거라는 건 약간 오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짜 그 작가님께서 진짜 실험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일반 비빔밥하고 현미를 넣어서 만든 비빔밥이 이제 공보수치를 짓는데 물론 이제 수치가 좀 현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예, 이제 실제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현미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 네. 그리고 이제 최고밥 식사법 그 다음에 네. 공복수면입니다. 네. 공복수면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 비만이 해소되면은 혈관이 청소가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네. 배를 또 비우고 자야만이 숙면도 가능해요. 왜냐? 네. 배가 음식물이 차 있으면은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액이 배에 몰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숙면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약을 먹지 않고 네. 지금 저는 항상 6시 전에 식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한 4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소화가 완전히 완료되려면은. 그래서 10시쯤에 숙면을 해요. 그랬더니 저는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안 먹고 네. 이런 식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보면은 네. 동맥 경화반이 네. 0.13에서 네. 0.09로 네. 이렇게 혈관이 뚫렸어요. 와.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이 혈관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가지고는. 네. 뭐 스턴트를 한다든지 혈관 우회 수술을 한다든지 이 외과적인 수술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공복수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특히 그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내혈관의 질환이 네. 혈관이 막혀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공복수면은 건강한 사람이든 만성질환자든 네. 누구나 꼭 지켰으면 좋은 것이고요. 네. 근데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공복수면 하면은 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그 우리 동료 후배들 네. 당뇨약 끊고 운동 온 친구들한테 다 그 해봤거든요. 네. 보름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하소연이 와요.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시면 15일만. 예. 15일이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제 쓰레기 음식이라는 표현, 의사 선생님이 하신 표현인데, 수입산 밀가루, 네. 햄버거, 햄, 소세지, 네. 이런 뭐 정크푸드를 이야기하고, 네. 또 과자 등의 가공식품, 네. 설탕 등 정제식품, 네. 이 모든 식품은 혈당 지수가 높고, 네. 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식품 첨가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야기시키고 특히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건강에 아주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밭에서 바로 딴 신선한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네. 특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네. 설탕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이 네. 뼛속에서 혈관으로 빠져나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골다공증, 관절염, 또 치과에를 많이 가야 되죠. 네, 그렇죠. 예. 여기 혹시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뭐뭐 들어갔는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당근, 네.
비트, 네, 비트. 이제 파프리카라도 빨강색, 네. 주황색, 네. 노랑색, 네. 여기 또 흰색, 네. 네. 양상치, 네, 양상추에. 예, 뭐 여기 주황색은 뭐죠, 이거? 파프리카인가요, 이것도? 당근, 네. 당근.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걸 매일 드시는 거예요? 이거? 매일 먹습니다, 세 끼를. 그 이걸 양을 재서 드시는 건가요? 아니 뭐 이거는 네. 제가 사실은 그릇이 없어가지고 좀 양을 적게 가져왔는데 네네네. 보통은 한 200 내지 250g.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란색 채소가 없는데 네. 식당에 가면은 파란색은 뭐 상추나 깻잎이나 뭐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서 네. 그거는 생략하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한 그릇 비우시고 이제 뭐 고기를 딱 갖고 오실 때 고기를 다 드시고 예. 이렇게 드시면은 그냥 밥을 먹을 때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밥은 또 네.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찬은 배추김치. 그게 이제 그런 거네요. 이게 최고 밥인데 어찌까지 순서가 예. 밥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예. 그 밥을 먹을 때는 뭐 다른 반찬을 좀 섞어 먹으면 예, 되는 반찬 좀씩 먹습니다. 거네요. 특히나 네. 우리 김치 같은 것은 네. 발효 음식이어가지고 그렇죠. 발효 음식은 네. 이 채소를 네. 발효시키면은 더 영양가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짜지 않게만 먹는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그 이제 세 번째로 그 정크푸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정크푸드 이제 우리가 진짜 흔히 접하는 어떻게 보면 싸고 맛있는 과자, 음료수, 초콜릿, 사탕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전혀 안 드세요, 그럼? 전혀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누굴 만나도 사실 뭐 그냥 접대용으로 과자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믹서 커피를 하루에 한 대여섯 잔씩, 네. 그 다음에 그 말랑말랑한 사탕, 네. 이걸 뭐 책상 위에다 항상 두고 이렇게 먹었는데 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알고도 이걸 먹는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네. 절대 그럴 것을 먹을 염려가 없죠. 지금은 믹서커피 같은 것을 한 잔 딱 입에 넣으면은 사실은 역겨움을 네,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단 거를 막 먹다가 이제 안 먹게 되면은 약간의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단 것들이 막 땡기잖아요.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아예 한 번이라도 입에 넣으면은 또 먹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흰 쌀밥도 안 먹죠. 네. 그리고 출장을 갈 때도 현미밥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네. 저녁은 제가 현미는 잘 안 먹지만 네. 현미밥도 저녁에 밥도 안 드세요, 그럼? 저녁은 채소 고기만. 예, 고기만 먹고요. 아, 그냥 이게 네. 점심을 먹으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네. 남겨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현미하고 콩이 들어간 거죠? 예, 현미, 콩, 네, 좀 귀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콩하고 네. 현미, 네. 귀리, 귀리가 들어갔군요. 수수. 오, 작곡이네요. 이제 예. 현미 작곡밥. 예, 예. 이렇게 드시고 공복 수면 하시고 예, 이제 정크푸드 안 먹으니까 당뇨 진단 받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상 단계로 오고 예, 싶다는 예, 거잖아요.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식단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의사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봐요. 식단을 바꾸는 걸.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일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당장 이제 어머니나 반대가 심하시거든요. 왜 세 끼를 먹어야지 두 끼를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식단을 바꾼다는 거는 뭐 가족하고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누굴 만나더라도 밥을 먹자는 해도 안 먹기도 또 그렇고 이런 복잡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반대 같은 거 없으셨어요? 반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너무 젊었을 때부터 좀 비실비실했고, 또 막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내가 죽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책을 수백 권을 읽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바꾸니까 사실은 너무 건강염려증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어쩔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 직업을 바꿉시다. 네. 당신이 주부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네. 집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합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물도 안 먹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집에서도 젓가락만 쓰거든요. 네. 국을 안 끓이니까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국 끓이는 겁니다.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오늘 뭐 끓여야 될까 네, 이 고민을 그렇죠. 하는데 일체 그 걱정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해요. 손이 덜 가겠네요, 혹시 요리하는데. 그죠? 아,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야채도 뭐 고기나 생선도 다. 예.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집안은 그렇다 치고 이제 뭐 공무원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예.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또 집단 생활이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뭐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그런 거? 아, 정말 내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네. 정말 미안해요. 네. 근데 그 대신 네. 제가 국장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네. 직원들한테 음식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뭐 채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단 것을 안 먹는다든지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그런 거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 겁나게 싫어해요.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싫어합니다. 근데 네. 조금 제가 네. 한 30세 여직원이 네.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다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예, 아토피 네. 기절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인데 나 젊은 사람은 네. 내가 안 하겠다 했는데 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 3주 만에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네. 고3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네. 이 정크푸드 같은 것을 많이 그쵸. 먹었어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엄마가 주신 밥을 안 먹고 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와. 그분은 30살인데 이제 그런 심한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찾아와서 3주 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건강이임을 느끼고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예, 예. 진짜 효과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노화의 비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당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강의 그다음에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네. 자꾸 파고들다 보니까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네. 첫째,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개 정도의 호르몬이 네.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인간이 한 25세에서 30세까지는 성장을 하면서 호르몬도 늘어나는데 그 이후는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냥 호르몬이 감소를 하니까 두 번째로 근육 합성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또 근육도 감소합니다. 네. 저 늦은 나이에 운동을 하니까 몸이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근육이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내 운동한 것만큼 근육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세 번째, 네. 근육이 줄어들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비만해지기 쉽고 그렇죠. 예. 또 비만해지면서 네. 혈관이 막히죠. 혈류가 제대로 소통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은 36.5도에서 37.1도입니다. 네. 근데 혈류가 빨리빨리 소통이 안 되면은 혈관이 차가워져요. 네. 그래서 제가 손주는 겨울철에도 손을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했는데 네. 과거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손을 만졌을 때는 정말로 차가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원인이 돼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관리다. 저는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쐬도 상당히 몸이 시렸어요. 네. 네,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혈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몸이 어떻게 식지 않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올바른 식사, 네. 근육 운동, 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한 5년 됐지요. 5년이요. 예. 5년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5년 정도 하면 이제 그런 부담감 없나요, 전혀?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5년인데, 네. 제가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하면은 6개월, 1년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그 당뇨 진단을 이제 처음 받으셨을 때 치료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역시 약만 주셨지만은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뭐 여주즙, 네. 감자, 네. 돼지 감자, 그렇죠. 강황, 네. 이런 특정 음식도 소개받고 저도 섭취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올바른 식사법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떤 음식을 먹어도 효험이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에 관한 책을 읽어가면서 네. 혈당 측정기를 집, 사무실, 네. 출장 갈 때를 대비해서 차 안에 이렇게 세 개를 두고 네. 공복, 밥 먹고 1시간 후, 네. 2시간 후, 네. 하루에 한 10번씩 이상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고 어떻게 해야 혈당이 낮은가, 네. 이것을 저 나름대로 그냥 물론 책을 보면서 공부는 했지만 네. 이 실험을 한 거죠. 네. 지금은 아예 혈당 측정기가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네. 당화혈색소 측정만 합니다. 최근에 측정한 당화혈색소는 네. 6.2. 그래서 6.5가 기준인데 6.2. 아직까지도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녹을 네. 아직도 더 빼내야죠. 근데 이게 그럼 수치가 계속 감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6.2에서는 이제 계속 머무르는 건가요? 이게? 한 5.5, 5.7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근데 지금 이제 한 5년 되셨잖아요. 예. 5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정체 단계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채소를 이제 많이 드시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원래부터 채소를 좀 많이 드셨나요? 좋아하셨나요? 근데? 저는 촌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고기가 없었어요. 네. 집에서는 거의 풀만 먹고 살았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좋은 식사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그 맛없는 채소를 왜 먹어 해서 채소를 거의 안 먹었죠. 거의 고기만 먹고 살았죠. 네. 뭐 이런 식생활이 결국은 당뇨와 어지럼증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저는 맨 먼저 채소 먹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식탁 위에다가 저울을 두고 네. 채소를 섭취합니다. 네. 우리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채소 섭취량을 한 400을 보고 있고요. 400g. 400g. 하루인가요? 하루예요. 그럼 3kg 나누면은 130g 정도를.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인은 현재 한 250g. 절반 정도 먹는 거네요. 예. 이게 아주 적게 먹는다고 보죠. 근데 저는 네. 주말에 집에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때는 한 1kg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채소가 너무 맛있어요. 어떤 채소를 주로 드세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기 비트, 파프리카, 파프리카, 당근. 네.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네. 우리 손주들이 네. 광주에 사는데 네. 둘째 낳으면서 큰 애를 데려다가 집에서 몇 달 키웠어요. 네. 내가 이 채소 먹은 걸 보고 네. 걔들도 채소가 습관화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집에 오면은 네. 할머니 당근, 네. 파프리카, 네. 토마토 이 세 개는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음식을 안 남기고 좋은 음식을 잘 먹는데요. 네. 좋은 식습관이죠. 근데 이 채소를 이제 드실 때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는 채소만 먹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130g이고 여기서는 예. 하루 한 끼 드시는 그 그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램 몇 그램 정도 드시죠? 한 끼에 보통 한 200~300g 정도. 200~300g을 먹으면은 뭐 허기지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그냥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네. 현미잡곡밥을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좋냐면은 네. 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 네. 채소를 많이 드시면은 네. 진짜 좀 배가 터질 것 같이 많이 먹어도 네.
채소는 부피가 그쵸.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네. 좀 있으면 다 소화가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채소는 보통 100g에 한 20칼로리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칼로리 네. 양이. 그쵸.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00g을 먹으면 900칼로리. 그쵸. 예. 1g 9kcal. 예, 예. 채소가 왜 중요하냐. 딱 두 가지 걸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채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네. 고기나 탄수화물은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 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유익균이 활성화돼요. 네.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암 환자들도 그렇지만은 세포 산화하지 않습니까? 네. 채소는 항산화력을 높인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채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채소 도시락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저는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아까 그 식사법에서도 채소가 제일 앞에 오잖아요. 예, 왜 고기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보통 밥을 먼저 먹잖아요. 예. 근데 채소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근데 네. 사실은 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지 유해균의 먹이가 그렇죠.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죠. 잘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 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네네네. 채소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네. 또 하루는 고기를 먼저 먹고 예를 들어서 쌈을 많이 싸서 먹을 때는 같이 먹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네. 채소를 먼저 먹고 네. 고기를 먹으면 네. 그 뒷날 배변 때 네. 황금색 변이 나옵니다. 네. 고기를 먼저 먹게 되면은 네. 좀 시커먼 변이 나오는 거죠.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채소, 고기, 밥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네. 고기를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한 100노지 150g. 근데 사실은 세 끼를 이렇게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네. 아침하고 점심은 탄수화물 먹고 네.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뇌는 오로지 탄수화물만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네. 이 탄수화물을 얘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밥을 먹여서 보내라 이야기는 네. 뇌의 원료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0g 정도.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먹어야 다른 음식도 네. 이 혈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되고 네. 최소 100g 정도는 먹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채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윤리적인 문제든 뭐 건강적인 문제든 고기를 이제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 고기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하루에 끼니당 한 100 내지 150g 그리고 세 끼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아니고 네. 조금씩 자주. 네. 그 다음에 또 단백질로 콩밥까지 같이 네.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요. 네. 아까 우리가 생로병사의 비밀 두 번째 주제로 네. 근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육은 건강의 생명줄이죠. 네. 이 생명줄인데 근육이 우리 장기를 다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의 70%가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식물성 단백질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을 다 채우려면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자기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70kg다.
그러면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70g이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70g을 먹으려면은 네. 고기는 한 300g 내지 400g을 먹어줘야 돼요. 네. 그럼- 아니면은 콩도 300g 내지 400g을 네. 먹으려면은 콩 300g 내지 400g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못 먹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병행해서 섞어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식사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과거에는 거기 채소하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 먹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렇죠, 먹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 성경에도 이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 문학과장을 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스님들 안 드시잖아요. 예. 네. 나이가 한 60이 되니까 네. 치아가 빨리 손상이 돼서 참 우리 스님들이 그게 다 고민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이제 필요 단백질을 위해서라도 고기를 먹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 특히나 나이 들어가면은 네.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먹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고기 먹는 것은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이런 먹는 것도 관심이 많이 생기시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고민인 게 나이가 들면서로 뭐 저도 그렇지만 배가 나오거든요. 예. 이 배가 나오는 비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체성분, 인바디를 측정해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네.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또 기초대사량 플러스 내가 하루에 활동하는 활동량 그 정도만 먹으면은 절대 살찔 일은 없겠죠. 네,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아까 네. 최고밥 식사법을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안 지키고 네, 먼저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그냥 똑같이 먹더라도 예. 이 순서만 바꿔줘도 비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혈당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에너지가 우리 혈관 속으로 공급이 되면서 네. 비만의 원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네, 라면을 먹었다. 네. 그러면은 이 밀가루 음식은 혈당 지수가 90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넘겠죠. 네. 그러면은 또 라면을 천천히 먹습니까? 빨리 먹죠. 뭐 2분, 3분이면 먹어버리죠. 밥도 말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빨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이게 한 번에 막 들어오니까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내 몸에 저장이 되고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혈관에도 이거 붙는다. 이런 염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소화가 돼서 네. 좀 있으면 또 배가 또 고프죠. 그렇죠. 예. 약순환이네요. 약순환. 예, 그게 악순환이죠. 이 약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제 15일간만 예. 해보면 효과를 바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뀌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가공식품, 설탕, 예. 밀가루, 탄산음료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지금도 누가 헬스장에 도와주고 하면은 음료수 하나 드시러 갖다 줄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드세요? 근데 저는 그냥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네. 제가 또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상대를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네. 차를 한 잔 드릴까요? 그럼 그냥 물 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거의 물을 많이 먹죠. 그럼 녹차 이런 것도 안 드세요? 녹차는 먹죠. 녹차 먹자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티 종류는 뭐 드시는 거죠? 티 종류는 먹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네. 그리고 뭐 구론산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가급적이면 이 가공된 것은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런 거 약간 거절할 때 노하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어떻게 거절하시는지 좀 힘들기는 해요.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있죠.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것도 또 있어요. 어렵게 이렇게 뭐 대접을 받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조금 마시고 그냥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인 게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혹은 뭐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예. 그럼 꼭 누가 밥을 사주고 누가 꼭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네. 소문난 네. 시니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은 없어요. 그 지역에 계실 때는 좋으시겠어요, 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인터뷰할 때도 무료도 미지근한 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미지근 드시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 원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몸이 차가워지면은 혈류가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느리게 돌겠죠? 예.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 암세포가 5천 개가 있습니다. 네. 이 몸이 36.5도 이하로 35도로 떨어지면은 이 5천 개의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이 되면 0.8 내지 1cm로 성장을 해서 비로소 그때 MRI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이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고 한 10년, 15년 전부터 잘못된 식습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놨는데 절대 찬 거 안 먹고요. 또 음식도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에는 넣어 두었지만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꺼내서 한 30분 전에 실온에 보관했다가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오실 때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셨는데 편의점 물은 다 냉장고에 들어있잖아요. 차가도 안 드시더라고요,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식사법,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는데 안 빠지더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꿨는데도 안 빠진다면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운동 지도와 식사 지도를 한 200명 정도 했는데 그런 법은 절대 없고요. 만일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로서 진짜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살고 계신데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육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 모른다 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근육에서 어떤 걸 좀 알면 좋을까요? 예, 근육은 뼈, 신경,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혈관 관리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의과대학에도 그리고 체육대학에도 근육학과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근육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문제도 결국은 근육이 감소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을 해서도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지방병원에서는 그냥 수술을 시키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 치료 위주의 의료 정책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식사와 근육 운동을 통해서 아프지 않게 예방 행정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65세 노인들의 1인당 의료비가 평균 1년에 400만 원이 넘어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노인 개인 건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근육에 뼈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근육이 65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걷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걷기에 관한 책을 저는 그래서 다 읽어봤고 그래서 제가 걷기 지도자 자격증까지 땄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은 제대로 걷기 위한 근육 운동은 선행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무슨 얘기죠? 제대로 걸으려면은 근육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 근력 운동과 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얕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거거든요. 네.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한 50분 내지 1시간 하면은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운동을 하면은 네. 내 몸에 우리가 먹은 음식, 네. 이게 에너지원이고, 네. 두 번째가 내 몸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근육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해서 살을 뺄란다 해가지고 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러면은 날씬해질 것 같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너무 많은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단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책에서 보니까 이제 중년 이후가 될수록 프리웨이트, 예. 근력 운동이죠, 그게? 예, 예. 근력을 이제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보면은 이 기구 운동은 단관절 운동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다관절 운동이거든요. 네. 특히 우리 중년 이후에는 몸이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해야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특히 제가 그 시니어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등이 굽는 것 말고 상체와 하체가 반드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꼬부랑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이 장요근이라고 있습니다. 네. 장요근이 수축이 돼가지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게 맞는 운동을 시키면은 몸이 한 몇 개월 하고 나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은 몸이 반드시 펴져요. 본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근데 벽체 반드시 세워가지고 서보십시오. 그러면은 거부거거든요. 등이 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은 절대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식단과 운동 예. 강조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이 두 개를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 두 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식단과 운동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두 개를 같이 해야 좋겠죠. 그래요? 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식단이 더 중요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보통 건강을 위해서 흡연도 줄이고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던 것도 끊고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 할 때 이제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안 다니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럼 약간 기구 없이 예. 해볼 만한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밴드를 써도 좋고요. 밴드라는 건 어떤 거? 이 세라믹 밴드라고 이런 늘어나는 네. 기구.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장기간 문 닫고 있을 때도 역기와 아령 네. 이 정도만 두고 홈 트레이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뱃살을 빼려고 헬스장에 와서 보면은 복근 운동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근 운동은 500g을 빼려면 25만 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7년 동안 하루에 100개씩 해야 되는 그런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큰 근육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대둔근, 엉덩이,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과 이 허벅지 근육, 광배근, 이 앞에 대흉근. 이것을 하는 운동을 해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다고 해봐야 별로 그 뱃살 빠지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힘만 빼는 건가요? 예, 힘만 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뱃살만 좀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절대로 뱃살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내가 이 이두근만 키우고 싶다 하면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커지지만 지방은 온몸으로 세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뱃살입니다.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을 보더라도 이제 운동을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이 근력 운동보다는 이제 걷기 운동, 예. 공원에 간다든지 예. 어디 한번 들고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아침에 같이 나가 보면은 5시, 6시 되게 이른 시간인데 불구하고 공원에 사람이 꽉 찼어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이 걷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소 효과는 있죠. 근데 완벽한 운동 효과는 네.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네. 걷기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연소를 시키면은 네. 이 효과가 한 2~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건가요? 그 근력 운동 한다고 걷기를 그렇습니다. 예.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 공원 나가기 전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공원 나가기 전에. 네, 공원 나가기 아니, 전에. 공원에서도 근력 운동을. 기구들이 있죠. 예, 네. 기구도 있고, 네. 요새는 공원 내에도 근력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10분, 20분 하시고. 한 바퀴 돌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건강도 되게 이제 진짜 그런 과거에 아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굉장히 건강하시고 예. 되게 몸도 되게 좋으신데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젊게 사는 비결. 네. 그 다음에 또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비결. 네. 또 건강의 비결. 네. 사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면역에 대해서 쓴 책들도 읽어보면은 네. 거의 대동소이예요. 네. 결국은 올바른 식사법, 네. 몸에 맞는 습관, 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네. 이제 2가지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했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우리 인간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가 가장 분비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 이전에 잠들고, 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네, 그렇죠. 아침형 인간이 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예. 아침 근데 수면 시간도 그렇게 지키세요? 수면도 저는 네. 보통 우리 시니어들이 6시간 내지 8시간, 네. 저는 7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부러 그게 자신인 거군요. 예. 지금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국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또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굉장히 그것도 책도 쓰시고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너무 그 말씀하시기 너무 좋고 많은데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세요? 저는 나이 들수록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네. 또 뇌도 많이 있어야 네.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쉼 없이 운동하고 네.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해서 네. 좀 곱게 늙어가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히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앞으로 이제 그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의 그 농촌 면사무소에서 75세에서 90세 어르신들 25분이 참가하는 네. 장수 노인대학에서 네.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수명은 125세다. 네. 아까 우리가 25세 성장 호르몬이 성장하는 기간이 25세인데 네. 곱하기 5를 하면 125세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한 30~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건강하셔야죠. 그랬더니 네. 다들 무슨 반응이냐면 네.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수술까지 했는데 네. 이 더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네. 자식들을 봐서도 이건 참 불행이다. 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은 연장이 됐지만 그렇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불행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25분을 한번 걷기를 다 시켜봤어요. 네. 오로지 딱 한 분이 네. 잘 걷고 몸이 유연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지금 아침 헬스클럽으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70이 넘은 분이 두 분 계셔요. 네. 예, 우리 작은아버지가 배구와 배드민턴을 평생을 하신 분인데 네.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오른쪽이 근육이 엄청 크고 음. 왼쪽은 줄어들어서 몸이 삐뚤어졌어요. 네. 다시 지금 좀 교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고 네. 또 저 70이 넘으신 목사님 한 분이 네. 계시는데 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우리 작은아버지도 정말로 잘 선택했다. 네. 사실은 작은아버지를 내가 한 5, 6년 전부터 네. 그렇게 편식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편식 운동을 설령 하시더라도 네. 이 균형성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네. 권장을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한 3개월 전부터 헬스장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다. 예.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바꾸고 운동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 문구장 따라하기의 저자 문용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5060 분들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와닿고 훨씬 더 그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문용규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문탁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